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뭘 배울까요? 오늘은 HTTP 쿠키 웹 스토리지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오늘 교양 범위는 좀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큰 부담 없이 들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말 평가의 그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듣고 이게 뭐구나, 어떻게 활용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뭐 많이 흔하게 들었던 얘기들이죠. HTTP다, 쿠키다, 웹 스토리지, 웹이 저장 공간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니까 부담 없이 개념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의 통신, 즉 HTTP 과정을 이해하고 또 실습을 통해서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의 통신 과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한다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브라우저 내에서 통치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뭐 레포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된 걸 수도 있고요. 그 중간중간 진행된 상황도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런 상황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쿠키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쿠키, 쿠키 데이터의 목적, 쿠키가 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누가 만드는지,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읽거나 제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어떻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지 등을 가볍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스토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웹 스토리지는 세션 스토리지하고 로컬 스토리지로 나누어져서 특정한 그 브라우저 윈도우 단위로 저장이 되는 것, 이걸 세션 스토리지라고 하거든요.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컴퓨터 단위로, PC 단위로 저장된 걸 로컬 스토리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뭐가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자바스크립트로만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응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어쨌든 기말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니까 큰 부담 없이 편하게 듣기 바랍니다. 예, 웹 저장소, 또 웹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초기 웹은 HTML 페이지나 이미지, 또 사용자 데이터, 또 웹 서비스 중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데이터 등 모든 정보를 웹 서버에 저장해 두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럼 웹 브라우저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단순하게 사용자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만 담당을 했죠. 그러니까 초기 웹이 아주 단순했었죠. 서버에서 보내주면 브라우저가 화면에 뿌려주기만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웹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웹 서버의 저장 능력이 점점 저하되기 시작을 했죠. 너무 많은 사용자가 늘어나고 너무 많은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저장 부담이 커지면서 웹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 사이에 통신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웹 서비스 품질이 점점 저하되게 되는 거죠.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쓴 사람이 답답해지는 거죠. 물론 그런 이유로 요즘에 뭐 1G, 2G, 3G, 4G, 그다음에 5G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스마트 그러니까 폰 통신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도 인터넷을 활용을 하니까요. 거꾸로인가? 인터넷에 폰이 올라가 있는 거죠.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웹은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HTML5에서 웹 브라우저가 실행되는 사용자 컴퓨터에도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그런 다양한 저장 기능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현재 웹 브라우저에는 저장 기능, 다양한 저장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HTML5 기준이 되겠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쿠키, 웹 스토리지, 또 로컬 파일, 뭐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HTML5에서는 이런 로컬 컴퓨터에 저장 기능이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로컬 이런 저장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웹 서버하고 연결이 끊어졌을 때 지금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브라우저 상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게 된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통신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우리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제공받는 서비스가 중단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로컬 컴퓨터 또 스마트폰 내에다가 일시적으로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 곳이 바로 웹 저장소가 되는 겁니다. 어, 뭐 웹서버에서 초기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 했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했죠. 그리고 저장소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사용하는 이유는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이 브라우저가 나 단순하게 보는데 이게 만만한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주어야 됩니다. 단순히 HTML 태그 정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컴퓨터와 같이 나름대로 파일도 저장하고 저장된 걸 활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이제 HTTP에 대한 설명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가 통신을 하는데 브라우저는 우리 컴퓨터에 있는 그 브라우저 얘기하는 겁니다. 크롬이라든지 엣지라든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얘기하죠. 그게 서버랑 통신하는데 그때 통신하는 어떤 기술적인 표준, 방법 이걸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HTTP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건 밑에 설명 적어놨죠. 어떤 원격지에서 어떤 데이터나 신호를 주고받는 규칙을 이야기하고요. 여기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하이퍼텍스트 하이퍼텍스트가 뭔지는 알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웹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전송하는 기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린 단순히 브라우저에서 주소만 딱 치면은 그냥 불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윈도우 탐색기에서 경로 집어넣고 엔터 치거나 마우스를 클릭한 것과 같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세분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딱 치게 되면은 이 브라우저는 웹 서버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야야야 서버 나 여기 접속하려고 했는데 괜찮겠냐 확인을 하죠. 어떻게 보면 또 그 서버가 존재하는지 이런 거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서버가 그 통신을 받게 되면은 그래 나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접속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연락을 해줍니다. 그 순간에 뭐 하겠죠? 얘가 이제 알았어 내가 필요한 거 얘기해 줄게라고 이제 신호를 날리게 됐죠. 그게 바로 세 번째 내용입니다. HTML 페이지 소스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분석한 게 아니죠. 일단 넘어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야 index.html 파일을 나한테 보내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내가 서버한테 그럼 서버는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웹페이지 내용 특히 처음이니까 index.html 지금 그 무료 호스팅 서비스 신청하면서 index.html이 뭔지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면 제일 먼저 열리는 파일이 index.html 파일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시작하는 웹 문서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웹 서버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옵션을 바꿔갖고 default.html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덱스를 쓰는 걸로 그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나한테 서버가 보내줍니다. 그래서 HTML 응답을 해갖고 HTML 페이지 즉 index.html을 나한테 보내주죠. 그러면 내 브라우저는 그걸 받아가지고 쭉 분석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림이 필요하네, 미디어 파일이 있네. 그럼 그때 다시 얘한테 연락해서 야 그림 파일 보내봐. 그럼 얘가 이렇게 보내주게 되고요. 야 음악 파일 보내봐. 명령 좀 얘가 다시 이렇게 보내오는 이런 과정을 HTTP라고 합니다. 보통 통신이 이루어진다 얘기하고요. 그때 이렇게 무슨 명령을 보내고 무엇을 받고 또 몇 번 보내고 몇 번 받느냐 어떤 때 보낸다 어떤 때 받는다 이런 사항들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규칙을 HTTP라는 걸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브라우저가 서버랑 통신하는 내용입니다. 한 방에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 딱 불러내듯이 하면 좋은데 이 데이터가 서버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서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서버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거 보내라고 얘기하고 내용을 분석해서 또 그 내용에 적힌 것도 보내라 이런 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죠. 뭐 그런데 이제 여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죠. 연결하는 방법은 옛날부터 썼던 건데 커넥션리스 그래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연결이 유지되지 말이 좀 애매해요. 비연결형 프로토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늘 연결돼 있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늘 연결돼 있지 않다. 이 말이 더 중요한데 이걸로는 연결이 안 됐다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HTTP 버전 1.0이 되는 겁니다. 세션이라는 건 어떤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 또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내 PC 서버에다가 명령을 보내거든요. 요구사항을 보내는 거죠. 있니? 있으면 보내봐 이런 식의 명령을 보내는데 그런 과정을 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HTTP에서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 하나의 HTTP 자원을 가져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내가 요구하고 값을 가져오는 거 여기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뭐 보내줘 오케이 여기 작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초기 프로토콜이면서 HTML 파일 저기 비연결형 프로토콜 버전 1.0은 초기 프로토콜이면서 기본적인 프로토콜입니다. 뒤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HTTP 세션이 끝나면 네트워크가 끊어집니다.
한 번 하고 끊어지고 한 번 하고 끊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누구랑? 나랑 서버랑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내가 웹 브라우저에 접속해서 어떤 내용을 볼 때, 늘 그 서버를 잡고 있으면 서버는 혼자 쓰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데 로드가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통신 포트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문제가 걸리는데 필요할 때만 딱딱 연결해 준다는 거니까요. 초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지금도 기본적으로 이런 걸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세션마다 웹서버 네트워크 연결을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브라우저처럼 세션을 만들어서 문서를 가지고 오고 한번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문서를 분석해 봤더니 거기에 그림이 10개가 들어있어. 그러면 10개 보내라고 명령을 보내요. 그럼 또 가져오죠. 또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의 작업이 끝나게 되면 요거는 주고받는 거, 분석하는 거, 처음 거 가져오는 걸로 구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작업이 끝나면 연결을 해제시켜 버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연결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쁜 점이 뭐죠? 매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시 서버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렇지. 매번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네. 늘 물고 있는 건 아니고 물고 있으면 서버에 로드가 걸리니까 끄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연결할 때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초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조금 보기에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려고 나온 게 Keep Alive라고 해가지고 버전 1.1이 나왔습니다. 자원을 가지고 올 때마다 웹서버에 연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매번 내가 그쪽에다 명령을 날거나 연락을 할 때마다 Keep Alive 살아있어줘 라는 명령을 같이 보낸다는 거죠. 명령을 날릴 때마다 야 연결하는데 살아있어줘 기다려. 기다려가 더 표현이 좋겠다. 기다려 하면서 명령을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뭐 보내줘. 그리고서 알았어 이거 받아 하고 오면은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연결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웹서버는 브라우저가 연결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마다 계속 기다려봐 keep alive 살아있어 이 말을 계속 보낸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고받는 메시지 중에 요 말을 안 집어넣은 메시지가 한번 날라오게 되면 둘 중 하나라도 이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그때 연결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내용을 보건데 바로 요구할 것이 있을 때는 연결을 끊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죠.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Keep Alive 방식에서는 HTTP 세션에서 브라우저 웹서버 연결 과정이 포함되진 않습니다. 연결 뺀 상태로만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하는데 첫 번째 거는 요구하고 받고 끝. 또 필요하면 또 요구하고 받고 끝. 그래서 다시 요구할 때마다 그 서버를 찾아야 되죠. 이 주소가 어떻게 되지, 뭐지,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지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Keep Alive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질 않고 내가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면 그래서 기다려줘라는 명령을 보낸다는 거죠. 그 명령이 뭐냐고요? Keep Alive 살아있어줘 그 소리죠. 이 명령을 보내면 서버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 또 필요한 거 얘기해봐. 알았어. 또 이렇게 확인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말이 많네. 예. 그 다음에 나온 방식은 지속 연결형 프로토콜입니다. 야 이렇게 기다려줘 말하는 것도 귀찮아. 매번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아예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지속 연결형 프로토콜 이거 같은 경우는 버전 1.1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방식이 틀려서 그런 거거든요. Keep Alive 방식을 폐기하고 대신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야 해보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일정 시간 생각보다 요즘 인터넷 상황이 좋아가지고 금방 데이터 받아. 그래서 굳이 기다려줘 할 필요 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잘라버릴게. 대신 그 시간 안에는 계속 연결된 걸 유지할 테니까 필요한 거 다 이야기해봐. 그런 식으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연결하게 되면 타임아웃이 되는 시간,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또는 요즘 헤더나 응답에서 끝내자는 얘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하고 있는데 뭐 일정 시간 이상 연결이 그러니까 나한테 특별히 요구 사항이 없으면 특히 이제 웹 서버를 관련한 프로그램이 아파치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아파치 웹 버전 2.2 이상에서는 약 5초 정도 있으면 브라우저 좀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정한 값이 또 있겠죠. 그러면 5초 정도 지나면 5초 동안은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나면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 정도 시간이면 웹페이지 내용을 봤는데 충분하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전달 받아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HTTP 1.1 이 비지속 연결형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뭐 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갱신된 부분도 있고 웹브라우저 폐기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뭐 좋은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가 막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해졌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지금 지속 연결형 프로토콜 설명했죠. 일정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한다. 그 시간이면 충분히 원하는 데이터를 다 받아갈 수 있다. 서버에서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전제에서 하는 거고요. 그 전에 받을 걸 다 받았으면 크로즈란 명령을 날려서 연결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약 5초 정도 지속이 된다고 그랬어요. HTTP 1.1 같은 경우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부수적으로 많이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브라우저나 웹서버는 Keep Alive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아직도 이 방식 Keep Alive 기다려줘 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저 크롬도 이제 Keep Alive 방식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HTTP 프로토콜 분석해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2015년에 HTTP 버전 2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때는 지속 연결 기법을 표준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표준에 포함시켰다는 소리는 이거를 지원한다는 거지 이것만 쓰겠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포함이란 표현을 쓰죠. 사용자가 골라서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즉 내 웹 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는 한 번 요구하고 받고 끊고 한 번 요구하고 받고 끊고 이런 방식도 있고요. 연결해서 기다려줘 또 보내줘 또 기다려줘 보내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 동안 늘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인터넷 속도, 인터넷 서비스,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좀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크롬에서 지속 연결 기법을 쓰지 않고 Keep Alive 방식을 쓰는 거는 서버에 로드가 많이 걸린다는 소리겠죠. 아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할 때 비연결형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죠. 얘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요구하고 받고 요구하고 받았으면 그리고 그 다음 거 쫙 분석한 동안 잠 끊어집니다. 요게 한 덩어리 작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서버 불러가지고 서버를 매번 불러야 된다는 게 있어요. 불러서 다시 오케이 해주면 그때 또 요구사항을 보내고 또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서버 찾아보고 대답 있으면 그때 요구사항 보내고 다시 데이터 받는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연결과 끊어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 이 연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검색해보면 주소창에 넣고 엔터 딱 치면 잠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되죠. 근데 이걸 사용자가 엔터를 한번 누른 게 아니라 그 웹 문서 내에서 어떤 명령이 하나 둘 나올 때마다 HTML 태그 나올 때마다 CSS 나올 때마다 그림 나올 때마다 또 멀티미디어 파일 나올 때마다 끊겼다 부르고 끊겼다 부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이 Keep Alive 방식인데 요거는 기다려줘를 계속 날린다고 그랬죠. 연결을 요청해요. 그리고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요구 받고 요구 받고 요구 받고 요구 받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Keep Alive 기다려줘란 말을 안 한 순간에 연결이 딱 끊어지는 거죠. 받을 거 다 받으면.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연결을 요청하는 걸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얘는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해야 되는데 더 속도가 향상이 된다는 거죠. 대신 나쁜 점은 서버에 늘 매달려 있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은 이걸 다 많이 씁니다. 브라우저나 웹서버 중 누구 하나가 Keep Alive 메시지를 보내지 않게 되면 종료돼 버리고 보내면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HTML 2점에서 추가로 된 기능인데 이건 지속 연결형이죠.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서버 불러서 오케이 다 살아있어 그러면 그래서 주고받고 주고받고를 계속하죠. 언제까지 하죠? 그만둬 소리 나올 때까지 또는 그 다음에 허용된 시간 특정한 시간만큼만 타임아웃 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죠. 기다려줘 소리를 번번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좋은 점입니다. 기다려줘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죠? 저건 통신량이 줄어들겠죠. 뭐 큰 차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쓸데없는 거 신경 쓰는 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돼 나갔다는 소리는 이쪽이 더 효율적이라는 소리겠죠. 어쨌든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어디에 써먹을 것 같아요?
뭐 써먹긴 어디다 써먹어요. 브라우저 개발하는 애들이 이런 기법을 쓰고 있는 것뿐이죠. 단지 우리가 웹 문서를 작성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빨리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지? 서버 접속이 느린가? 왜 느릴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한번 고민해 볼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HTTP 통신 과정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요번 실습은 여러분이 눌러갖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건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 엣지에서 접속해도 됩니다. 요 그림이 첫 번째 거는 요 그림이 엣지 그림이거나 익스플로러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먼저 접속을 한 다음에 F12번 키를 누르게 되면 밑에 이런 창들이 나옵니다. 오케이? 또 똑같아요. 디버깅 할 때 자바스크립트 디버깅 할 때 나왔던 거랑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유사합니다. 항목도 유사하고요. 한글이라고요.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구글에 접속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소스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네트워크 연결 상태 보려고 합니다. 디버깅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탭에 보면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접속하는 단계 난 google.co.kr 할 때는 구글닷컴을 쳤는데 그럼 거기 접속하는 과정에 연결됐던 것들이 다 제시가 되고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됐는지, 어떤 문서를 받았는지, 그 파일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또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아울러 이걸 타이밍 차트로 해갖고 각각 어떤 순서로 어느 정도 잡아먹는지를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네트워크 상황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뭐야? 뭐 구글 로고도 들어가고 밑에 뭐 연락처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치면 이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게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받았다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를 눌러야지 보입니다. 그냥 보이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HTTP 프로토콜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롬입니다. 크롬에서도 F12번 키를 누르면 이 창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구글닷컴 치면은 이 화면이 나오게 되죠. 이때 F12번 키를 누르고서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선택하게 되면 똑같이 타이밍 차트 나오고 파일들 쭉 나옵니다. 여기에 비슷한 내용들이네. 시간도 나오고 같습니다. 항목들도 영어로 표현된다는 거 말고는 큰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꼭 크롬이든 엣지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든 들어가서 구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내용을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서버랑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있구나, 또 주고받을 때 어느 놈이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구나, 이런 걸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F12번 눌러야 되고요. 네트워크 눌러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나왔던 내용, 요 그림 있었죠? 이 그림을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다 읽어줄 필요가 있는지 좀 그러네. 처음에 보면 www.google.co.kr을 쳤어요. 여기 프로토콜 이름 나오고 명령어, 그 다음에 응답 결과, 그리고 형식, 사이즈, 속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접속했다, 이런 파일 요청했다, 응답 받았는데 토탈 1.52초가 걸렸다. 무진장 많이 걸린 거네. 그리고 두 번째 세션 요거거든요. 요거 이걸 보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주고받은 내용이죠. 크롬 48이란 png 파일. 이거 뭐지? 구글 로고 들어왔나 보네. 구글 로고로 이미지란 파일, 아마 HTML 문서 상에 여기 이거 인덱스 파일이겠죠. 인덱스 HTML에 보니까 이미지가 있어서 그거를 찾아준 거죠. 거기 크롬 48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야, 그림 보내줘. 그래서 그때 2.2K가 걸리고 총 320 마이크로세컨드, 0.3초가 걸렸네요. 0.3초가 걸렸네. 봐요. 처음에 접속할 때 1.5초 걸리고요. 구글 로고 봤는데 0.3초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접속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비연결형 그거를 배제하고 뭐 있었죠? 뭐였지? 커넥션 얼라이브였나? 있었죠. 기다려줘 방식. 그 방식으로 하는 이유를 알겠죠. 처음에 연결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또 뭘 주고받았는지 볼까요? 예, 예. 보다 이제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여기 자세히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딱 클릭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트워크에 대해 나오는 겁니다. 네트워크 인터넷 익스플로러요. 인터넷에 네트워크에 자세히 누르게 되면 요청해도 내가 서버에 보낸 거,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그리고 거기서 보내온 거 보내면 헤더라는 게 있고 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되면 편지 겉봉에 적는 게 있고 편지 내용 속에 적는 게 있죠. 이 헤더는 편지 겉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표지에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이름이 적히게 되죠. 이게 헤더가 되는 겁니다. 요청 본문은 편지 내용이 되는 거죠. 중요한 사항들이죠. 남한테 오픈되면 안 되는 내용들이죠. 그런 걸 구분해서 처리를 합니다. 별거 같지 않은데 내가 특정하게 google.co.kr을 딱 쳤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주고받게 됩니다. 아, 커넥션 얼라이브가 킵 얼라이브였네. 커넥션 할 때 이 방식을 쓴다고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버전도 표시되어 있네. HTTP 1.1 버전을 사용을 하고 우리 커넥션은 keep alive 방식을 한다. keep alive로 명령 보냈네. 이게 주고받은 메시지예요. 헤더에다가 기다려줘. 그리고서 보낼 때 체크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괜찮네. 크롬은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응답 헤더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얘도 밑에 보면은 밑에 똑같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서버들 나오고 주고받은 시간도 나오고요. 단계별로 쭉 나오죠. 그래서 응답 헤더, 응답 본문이 있어서 내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가 날라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HTTP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끝은 아니죠. 쿠키하고 웹스토리지에 대한 설명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꼭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별관이 확 넘어갔네.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내 브라우저가 통신할 때 어떻게 하는지 거기 큰 관심은 없었죠. 근데 그 내용을 보고 싶을 때 F12번 키 누르고 네트워크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주고받은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이번엔 쿠키입니다. 쿠키 뭐죠? 과자입니다. 웬 과자? 쿠키란 과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근데 설명이 그게 아니네. 예, 쿠키 여기 나와 있죠. 쿠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로컬 컴퓨터에다가 내 컴퓨터에다가 뭔가 자국을 남기거든요. 뭐가 있지? 뒤로 가게 누르게 되면 전에 했던 거 보여주듯이 내가 지금 방문한 그 사이트들은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그 남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한 기록이 남는 걸. 그걸 쿠키라고 해요. 웹 서버는 향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과자 부스러기 같은 정보들을 사용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쿠키란 말이. 인터넷 보니까 1994년에 넷스케이프 직원인 루 몬툴리라는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넷스케이프에 이 기능이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브라우저로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면 뭔가 내 컴퓨터에 남는 겁니다. 근데 그 남는 내용을 내가 남기는 게 아니라 서버가 기록 남겨, 기록돼 있는 거 나한테 보내줘,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쿠키라는 거는 웹 서버가 브라우저에 지시해서, 즉 서버가 시키는 겁니다. 서버가 브라우저 네 컴퓨터에다가 이런 거 저장시켜 라고 명령을 날린다는 거죠. 그럼 브라우저가 내 컴퓨터에 그걸 저장을 시키죠. 근데 그 데이터 사이즈는 4K 이하로 작은 데이터만 이렇게 저장시키도록 합니다. 이게 커지면 로드가 힘이 붙이니까 컴퓨터가 브라우저 열 때마다 점점 느려지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쿠키가 도입된 배경은 HTTP 통신의 기본적인 약점이 있죠. 약점이 있대네요. 이건 설명 안 했기 때문에.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 사이 통신이 아주 무상태. 이게 연결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요구하면 보내주는 상태지, 서버가 나를 딱 지켜보고 있다가 얘가 지금 와서 이제 페이지를 열려고 하는구나, 얘가 지금 페이지를 보고 있구나, 페이지에 데이터를 넣고 있구나,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거를 지금 나한테 무슨 서버 입장에서 뭘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 요구한 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 누구냐 물어봐야 되는데 이놈이 뭐 제대로 얘기해 줄지 안 할지 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우저한테 너 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이름하고 주소 어디다 저장시켜놔. 그리고 내가 보내달라고 그러면 사용자한테 얘기하지 말고 알아서 나한테 보내. 뒤에서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입니다. 왜? 서버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나한테 제공하려고. 무상태라는 소리는 상태 구분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얘가 처음 들어온 놈인지 두 번째 들어온 놈인지 세 번째 들어온 놈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쿠키는 HTTP 무상태 프로토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이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들이 남는데 그 기록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록은 누가 하냐? 브라우저가 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쿠키 브라우저. 여기서 쿠키는 브라우저. 누구 명령으로, 누구 지시로? 서버의 명령을 받아서 내 컴퓨터에다가 내 기록을 담아 놓습니다.
그럼 남한테 유출되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나중에 그 사이트에 내가 접속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될 때 이 저장된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누가? 서버가. 오케이. 그럼 결론은 그냥 뭐 내가 뭐 윈도우 같은 거 썼을 때 최근 파일 아량글 같은 거 쓸 때 보면 최근에 여러 번 파일들 이렇게 기록 남듯이 남는 거네. 예, 그런 겁니다. 예, 쿠키 생성과 사용 과정. 쿠키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내는 거죠. 쿠키는 웹 서버가 생성해서 브라우저에 보내줍니다. 스스로 만들기도 하지만 서버가 만들어서 보낸 데이터 브라우저한테 보내면 그게 저장이 되나 보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사용자가 어떤 웹 서버에 처음 접속했을 때 먼저 만들어지고요. 또 웹 서버가 다음 요청하면 그 사용자를 다음 요청해서 그 사용자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이름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처음에 접속하면 서버가 그래 너 누군지부터 새로 왔네. 야 이름표 달어 이렇게 한다는 소리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접속하게 되면 이름표 좀 보자 이 얘기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쿠키를 받으면 서버가 명령 이 쿠키 과자 부수로 그러니까 여기는 쿠키는 얘가 생성한다고 그랬고 명령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알고 있네. 쿠키 정보라고 있네. 이걸 보내주면 받아서 저장한다 이것만 하면 되네. 로컬 컴퓨터에서 동일한 웹 서버에 요청하면 때 쿠키가 함께 전송이 됩니다. 웹 서버에 요청하는 경우는 웹페이지를 열거나 이미지를 요청하거나 다른 자원을 요청하게 되면은 그때 이 쿠키도 같이 전달이 됩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 무슨 소리야? 2번까지는 쿠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3번은 활용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용된 3번, 4번은 처음에 접속하면 서버가 나 이름표 달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요구가 있으면 이름표 좀 봅시다를 한다는 거죠. 없으면 달아주세요. 물론 그럴 테고요. 그런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발자취, 발자국, 증거 이렇게 생각됩니다. 처음에 접속하면 쿠키를 내 PC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서버가 쿠키가 물어봅니다. 접속하면 야 너 누구야? 쿠키 보내봐. 보내주죠. 처음에 보내서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접속할 때 이 쿠키 번호를 얘한테 보내. 나 누군데 이거 좀 찾아줘.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럼 서버가 누구 또 들어왔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렵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쉽게 합시다. 이름표. 오케이.